화장품 브랜드부터 최근에 비행기 좌석에도 할머니가 직접 쓰신 손글씨가 다 들어갔고요. 펜뿐만 아니라 문구류들은 많이 너무 많이 받고 카카오랑도 하고 배민하고도 하고 네네. 저희가 소위 말해 클라이언트,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필요하신 것들을 다 맞춰드려요. 네. 다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건 이 창작물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최종 그런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오타가 날 수 있다. 저희 회사 이름을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어요. 아립 앤 위립, 나자에 세울 입자를 써서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르신들 개인이 쓰고 그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설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하면은 어디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하철입니다. 근데 지하철에서 만나본 어르신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엉덩이를 먼저 들이밀어요, 가방부터 던져요. 왜? 내 자리에, 나 다리 아프니까. 근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그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또 반대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청년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무서워요. 헉, 왜일까요? 얼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스컴에서 묻지마 폭행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르신들은 저희가 이따가 보여드릴 그 글씨 쓰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처음에 못 쓰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내 필적 조사에서 날 찾아와서 때릴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로 정말 세대 간에 큰 벽이 쌓여져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허물기 위해서 시니어 마켓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화요일 전날 밤에 잠이 안 오신대요. 너무 설레어서. 5년 뒤면 저희 아버지가 만 65세가 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 같이 다니면 얼마나 기분 좋고 멋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같이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대상으로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같이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마켓이라는 소셜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립앤위립의 심현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미나 때 뵙고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꼭 모시고 싶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팀 내에서, 저희가 원래 게스트 없이 힘겹게 나아가는 스타일인데 처음으로 모신 거죠. 아, 정말요? 네, 옛날에 윤준이 교수님 찾아갔던 거고 약간 끼워 팔기로 했던 거고요. 이제 첫 게스트, 우선 시니어 마켓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니어 마켓은 어르신들과 같이 그림 그리는 브랜드고요. 어르신들의 그림을 가지고 좀 더 괜찮은 굿즈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청년과 노년을 이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종민 씨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 아, 예. 맨 위에 거 읽어주실래요, 저랑? 상사는 투명, 이게 그 군대 상사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뭐 화사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 감성이 아니고 저희 회사죠. 그런 감성이 아니고. 예. 요즘 되게 콜라보도 많이 하셨잖아요, 협업도. 화장품 브랜드부터 최근에 비행기 좌석에도 할머니가 직접 쓰신 손글씨가 다 들어갔고요. 펜뿐만 아니라 문구류들은 너무 많이 받고. 카카오랑도 하고 배민하고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야쿠르트도 있던데요, 요구르트? 제가 모르는 콜라보를 어디서 보셨죠? 이거 위험한 건가? 아, 요거에 카드가 있죠, 카드. 카드만 네. 카카오톡이랑 하시는 거구나. 카카오랑 했고요. 이거 하실 때 그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원칙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소위 말해 클라이언트,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필요하신 것들을 다 맞춰드려요. 네. 다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건 이 창작물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최종 그런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차별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창작물이 될 수 있고요. 대신에 똑같은 걸 다시 한번 그려드리는 건 가능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중요한 거는 다시 그렸는데 첫 번째 거랑 완전 다를 수도 있다. 한 번은 이렇게 컴플레인이 왔어요.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데 맞춤법 하나 똑바로 안 보고 검사기 안 돌리냐? 뭐 이런. 그렇죠. 뭐 그래도 저희도 다 어느 정도 뭐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했고 맞춤법을 모르는 정도는 아닌데 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려요. 뭐 인스타그램 DM이 오든 뭔가 상담이 오면은 어르신들은 그 맞춤법으로 그리고 틀렸지만 지우고 다시 쓰는 걸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쓰신 글자 그대로를 살리는 게 우리 브랜드가 고수하는 원칙이고 이게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오타가 날 수 있다. 네. 형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오탈자가 있으면 B급 감성 이런 느낌도 들면서도 B급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S급 시니어니까. 대단하신데요? 네. 우선은 엄청 깊은 철학들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갖고 있고 저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만 비틀거나 아니면 그걸 수정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보면 브랜드 철학이 제품에 정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그걸 바라보는 거에 대한 해석은 보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뭐 철학이자 생각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걸 저희는 바꿀 생각은 없고. 여기서 불편한 자세를 고쳐자 하는. 자세를 고쳐내 좋은 버전인데. 조금씩 자세 잘 앉아주시고요. 네. 진짜.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브랜드의 출발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폐지밖에 없을까? 여기서 출발하셨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우선은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네, 일반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을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기도 할 텐데 저는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목표 달성과 돈을 버는 것 여기에 좀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여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소위 말해 현타가 왔죠.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선한 일들을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좀 알게 됐고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 내 주변에 문제가 뭐가 있지 했는데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가는 와중에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이 집에서 저희 본가에서 5분 거리거든요. 근데 할머니 집에 폐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어느 날 보게 됐습니다. 뭐지? 하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요새 박스값이 그렇게 뭐 많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모으면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다. 그게 좀 충격이었죠. 왜냐면 저희 가족은 아버지 형제가 4남매시고 정말 이렇게 한 동네에서 살거든요. 용돈도 잘 챙겨드리고 막 많진 않지만 생활하시는데 부족함은 없으실 정도로 그랬는데 충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 정말 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할머니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박스를 이렇게 주우시던 게 조금씩 쌓여졌고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면 소위 말해 동네 창피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그랬고 처음엔 그랬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안 하셨는데 주변에 할머니 친구분들 중에서는 박스를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생계와 연결된 할머니들이 계셨고 그 할머니 친구분들이 저한테는 또 친할머니 같은 존재셨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니까 할머니 손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할머니를 막았으나 할머니 친구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 여기 얘기를 듣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폐지를 줍는다는 게 경제적으로 좀 벌이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건가요? 네.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확할 것 같아요.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긴 한데 네네. 제가 처음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했었던 2016년에서 17년 정도에는 저희 동네 기준으로 폐지 1kg 라면 박스 한 3장에서 4장 되거든요. 그러면 한 1kg에 150원 정도를 받았어요. 라면 박스 네 네, 4장 정도? 그럼 이제 단순 산수를 제가 하는데요. 리어카, 우리가 끈을 리어카는 연상이 되시죠? 그 리어카를 가득 채우면 100에서
100에서 150kg이 돼요. 그러면 맥스로 150kg을 잡고, 근데 그걸 채우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어르신은 하루에 다 채우시기도 하고 네. 어떤 분은 더 길기도 한데, 저희가 만난 저희 동네의 어르신들은 평균치로 따지니까 한 3일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평균이에요. 왜냐면 어떤 분은 진짜 하루에도 그걸 다 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근데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평균치로 따지면 150원 곱하기 150kg. 네. 그러면은 이제 3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10번 하면 돼요. 그러면은 3일 동안 22,500원을 벌고, 그게 10번 하면 225,000원. 월급이 225,000원 정도 된다라고 산수를 할 수 있겠죠. 한 달도 안 쉬고 해야 그것도. 그쵸. 30일 했을 때. 네. 평균의 오류는 분명히 있지만 크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고요. 지금으로 넘어와서는 2018년 정도에 재활용 대란이 한 번 있었어요. 막 아파트에서는 비닐봉지도 안 받고 중국에 수출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그 시기에는 30원에서 5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1kg당. 이런. 네, 지금은 저희 동네 기준으로 제가 2주 전에 확인했을 때 90원 정도 됐습니다. 100원도 안 되는. 네. 와, 그래서 한 달 월급이 9만 원 그러네요. 되는 거죠.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이제 캠페인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드머니 20만 원을 가지고 물, 장갑, 간식거리 이런 것들을 꾸러미로 해서 고물상에 찾아갔어요. 새벽 6시 반에 7시에 문 연다는 걸 미리 알아보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꼬부랑 할머니부터 해서 한 3분이 이렇게 짐을 부리려고 언덕길이었는데 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게 6시 55분 딱 되니까 검정 색깔 세단이 쫙 올라와요, 언덕길을. 그거는 그럼 고물상. 네. 제가 누가 봐도 멋진 세단이에요. 그런데 그 내리신 분이 멋있게 그 자물쇠를 거긴 또 고물상은 또 멋이 자물쇠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들어가서 이제 개근이라고 하죠. 무게를 달고 판매를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는데, 고맙단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우리 그래 동방이 지국이고 또 뭐 저한테 예의 차리실 건 아니지만 네. 물건을 주고 받을 소소한 때 그런. 소소한 그 네. 감사 인사 정도는 네. 서로 할 수 있지 않나였는데, 제가 2시간 반 정도 동안 나눠드리면 한 4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을 만났거든요. 20%가 안 된 것 같아요. 인사를 서로 나눴던 경험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근데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중요한 건 그 세단을 타고 오신 사장님 나중에 나오시더니 아마 당신이 사회복지사인 줄 알았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다. 그러니 젊은 청년 애쓰지 말고 가서 하던 일을 해라.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그럼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기부를 한다고 한들 이들의 삶이 바뀌어질까?에 대해서 큰 의문이 생겼고요. 그건 좀 본질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폐지를 줍는 거 이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건 없겠구나. 그때부터 조금 더 자료들을 찾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 아리벤 유립과 시니어 마켓의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그림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셨던 차가는 어디서 생기신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감사했던 게,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손길들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지원군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니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뜻을 모아주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지금도 사람 그리면 쫄라맨 그릴 정도로. 근데 국룰이죠. 어르신들도 펜을 잡은 게 60년에서 70년 되신 거예요. 제가 산 게 이제 30년 조금 넘는데 그 이상 동안 펜을 못 잡으신 거죠. 왜냐면 6.25를 겪으시고 네. 생계와 그런 걸 이제 책임져야 되는 세대였으니 그림 그리는 건 사치였던 거죠. 저나 어르신이나 수준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더 잘 됐다. 라포를 형성하고 공감을 하려면 서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아는 그 훈련병 때의 문제감 같은 그런 네, 농산의 다 추억. 못할 때, 다 네. 못할 때.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웃는 거죠. 어르신 그림이 생각보다 못생겼네요. 뭐 이런 가벼운 얘기도 하고, 어르신도 이거 뭐 청년도 그렇게 잘 그리는 건 아니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니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그림이 저는 좀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디자인들이 요새 멋지고 화려하고 깔끔한 것도 있고 정제된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우리 어르신들의 그림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미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유니크하고 좀 더 차별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그림들을 굿즈화시키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막 기존에는 시니어 시장, 마켓 시장 안에서 해드린다.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드린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맞아요. 시니어 마켓 제품들은 보면은 자립할 수 있게 우리가 해드려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거 자체의 상품성이나 가치가 있어서 그대로 그냥 내놓는 느낌이라서 그게 확실히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노인이 다 수혜를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노인인데 그러면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긴 한데 70대가 넘고 80대가 됐는데도 걸어 다니실 수 있고 아주 작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 어르신들에게 일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조차도 창작자이자 생산자,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대신에 그게 풀타임 근무를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세대와 그분들의 성향과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노인들은 좀 더 잘게 쪼개서 일을 세분화시키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런 첫 번째 모델이 시니어 마켓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더 오밀조밀하게 나눠서 뭐랄까요,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잘게 계속 쪼개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영역들도 많아질 거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르신들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밖에서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맞아요, 네네. 저희도 그 남의 거 이렇게 보면 나도 하겠다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한번 해보고 쉽진 않았구나.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 배우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요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하시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이제 일로서 봤을 때 어디에 고충이 제일 크셨나요? 이거는 진짜 확실한 고충인데 내 그림이 제품이 된다는 걸 이해를 못 하셔요, 어르신들이. 와, 생각지도 못하네. 맞다. 왜냐면은 네. 어르신들은 제품이라 하면 기성품을 사용하시던 세대예요. 대량 생산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좀 더 많이 만연한 사회잖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에 비해서. 그러니 기업에서 만드는 게 제품이지 내가 그리는 게, 그리고 이 노인네가 표현이 그래요. 이제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노인네가 그린 그림이 무슨 제품이 되겠냐, 누가 사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좀 더 다양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세대와 함께 회사를 꾸리는 게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접근해서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창작물이 돈이 돼?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저희는 그 춤추면은 돈 버는데 그게 익숙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채널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춤을 춰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종민 씨가 이거 만 회 안 나면 제로투 하시겠대요. 오케이. 진짜요? 네, 몰라요.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모신 건지 처음에 뭐 그래서 제가 고물상을 찾아간 이유가 그것도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네. 고물상을 그때 가고 나서 한 2번 정도 더 갔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이 어르신들에게 제가 연락처를 좀 나눠드렸죠. 같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근데 그때도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이 이 노인네한테 뭘 더 뜯어먹으려고. 워낙 또 그런 또 만연한 사회이기도 세상에 하고. 또 이제 유명한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서울시 안에서 조례처럼 각 지역에 있는 폐지수거 노인들을 조사하게끔 하는 그런 법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지역에서도 하는 복지관이 있어서 그 복지관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 수 없겠느냐라는 과정을 1년 가까이 1년? 예, 1년 가까이 이제 바텀업을 한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는 그쵸, 일이잖아요. 귀찮은 일이죠, 어떻게 또 보면. 직장인인 거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반년 정도 막 열심히 가다가 저도 이제 좀 지치지만 그래도 가는 횟수가 늘어져서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이제 서울 강동구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에 또 이제 선배분들이 계세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분 중에 한 분이 그 기관의 장님과의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역시 역시 네트워크. 근데 그 서장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 연락이 안 되던 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2년, 3년 될 게 1년 만에 되지 않았나.
노인 하면 보통은 이제 기준점을 뭐 만 65세 이상 이렇게 잡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 안에서도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노인 이렇게만 보죠. 아니면 조금 더 나눠도 세대별로 봅니다. 60대, 70대, 80대 아니면 90대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대화가 좀 통하지 않거나 뭐 이러한 인식들이 너무 강한 거죠. 근데 그 안에 어르신들도 노인이지만 갖고 있는 그 열망과 그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화 아니면 개별화라는 표현을 요 근래에서 쓰지만 그냥 저희가 생각했던 건 저희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 어르신들이 다 개별 아이디 카드를 저희는 드려요. 사원증처럼. 이유는 어디서나 집에서는 뭐 누구누구 댁,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워 오신 게 최소 3, 40년 그쵸. 이상 되시거든요. 남자 어르신들은 뭐 김씨, 이씨 뭐 이런 표현들 그게 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불리워졌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그림 그리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개인으로서 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원증도 드리고 옥자님이라고 저희 시니어 구성원 부르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뭐 화자 할머니, 복순 어르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드리거든요. 그런 것에서 좀 많은 그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들으니까 약간 좀 훌륭하고 좋은 조직 문화는 보통 개인을 존중한다고 하잖아요. 더 넘어서 개인의 이름도 찾아주는 그런 좀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감사합니다.